하나의 코리아가 될 것인가, 두 개의 코리아로 남을 것인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불리는 한반도를 지배해온 냉전 시대의 프레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입장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결혼도 제각각입니다. 지금의 말로 통일의 최적기다, 통일은 불가능하다, 또는 통일을 할 필요가 있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소명이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성취돼야 할 인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통일을 말하고 있는 남과 북 어느 측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는 구체적인 통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 국가 건설을 위해서 우리에겐 어떤 비전이 필요할까요? 인류사를 바꾼 초강대국들의 통일 과정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 위대한 정복자, 그는 바로 징기스칸인데요. 13세기 몽골의 징기스칸은 10만 명도 안 되는 기병대로 세계를 굴복시킨 무적의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 제국이 이룬 것보다 더 광대한 제국을 단시간에 건설했죠. 동쪽으로는 한반도, 서쪽으로는 폴란드까지 제국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징기스칸은 분명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무시무시한 정복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으로는 불가사의한 그의 성공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척박한 초원지대에 흩어져 살았던 유목민들에게 전쟁은 일상이었고, 또 부족 간의 반목과 분열은 폭력의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은 오히려 현실을 뛰어넘는 꿈을 쫓습니다. 한 하늘 아래 하나 된 세계. 이 징기스칸의 이 꿈은 친족만을 보호하고 경쟁자는 무너뜨리는 부족장이 아니라 몽골 부족을 하나로 통합해서 수백 년간 피로 얼룩진 분열의 역사를 끝내고야 말겠다는 통일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또 한 사람이 꿈을 꾸면 단지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고도 말했죠. 이것이 바로 그의 성공 비결입니다. 이 경쟁하는 부족들과 충돌하는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했지만 몽골 부족을 통합하게 한 힘은 다름 아닌 그의 꿈, 이 통일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인재 등용에 민족 간 차별을 없앴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고, 정복지의 문화를 인정하고 허용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비전에 있어 몽골 부족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고, 유럽 대륙까지 통합하는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잭 베더포드는 그의 저서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해서 몽골인들이 보편적인 문화와 세계 질서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몽골 제국의 법과 체계 속에서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된 자유로운 상거래, 지식의 공유, 국제법 등이 징기스칸이 거둔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유와 평등, 포용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징기스칸의 비전은 이렇게 몽골 부족을 통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고, 유럽 문명의 잠을 깨웠고 인류사 최초의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한 하늘 아래 하나 된 세계라는 징기스칸의 비전은 세계 평화를 여는 궁극의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현재를 넘어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 그 비전을 같은 민족, 더 나아가 대륙 전체가 공유할 때 그것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양에서도 비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근대의 세계의 문을 연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이죠.
하지만 200년 전만 해도 미국은 대부분의 땅이 미개발 상태였고요. 그나마도 독립 이전의 13개 주는 모두 영국의 식량을 공급하는 농경 식민지였습니다. 세계 질서가 유럽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미국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변방 국가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오늘날처럼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건국의 기틀이 되었던 원칙과 가치에 있습니다. 13개조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뭉치게 된 배경에는 식민지 주민에 대한 차별 정책들과 무겁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에 계속된 교전은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죠. 미국 독립을 주장하는 토머스 페인의 책 상식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미국인들의 독립론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4일 미국과 세계사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식민지 13개조 대표들이 모여서 미국의 독립을 선포하고 새로운 국가 이념을 제시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국가나 군주가 아닌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미국 독립선언서는 절대 군주의 절대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등 유럽은 절대 군주의 힘이 매우 강했고요. 또 신분 제도도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더욱 혁명적이었습니다. 이 창조주가 인간에게 직접 부여한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선언서의 건국 정신은 비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이 비전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고 독립 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흑인을 해방시킨 남북전쟁 역시 건국 정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링컨에게도 이 전쟁의 목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건국 정신의 회복이었습니다. 남북전쟁 중에 전사한 병사의 추도식에서 한 빌 게티스버그의 연설, 남북전쟁이 단순한 통일전쟁이 아닌 참 평등의 표현임을 상기시켰습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또 흑백 차별을 철폐시킨 루터킹 목사의 흑인 인권 운동도 그의 미국 건국 정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죠. I have a dream. My four little children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 전용 좌석을 백인 남성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당하면서 촉발되었던 그 몽고메리 버스의 보이콧 운동을 주도한 마틴 루터킹 목사. 그는 미국 연방 최고 재판소에서 버스 내 인종분리법의 위헌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건국의 비전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철학으로 미국인의 삶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 새롭게 정착하는 이민자들에겐 새로운 인생관이자 열정의 원천이죠. 국가적 위기에 땐 미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독립선언서에 담긴 가치와 원칙이 미국의 전 역사를 통해서 사회와 정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작동이 되고요. 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인류사의 대전환점을 제공해 온 것입니다. 한 하늘 아래 하나된 세계란 꿈으로 천하를 통일한 징기스칸, 천부 인권설로 미국의 원칙과 가치를 내세운 독립선언서. 이 두 비전의 핵심은 진리와 정의를 중심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도덕적 국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 하는지, 통일 국가 건설에 대한 꿈, 코리안 드림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비전 없이는 통일도 새로운 나라도 없다고.